지금 당신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단 3년 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디지털 파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의 제왕 일론 머스크. 그의 자산은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를 한 개인이 움켜쥔 기괴한 시대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사내가 돌연 인류를 향해 화폐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돈은 사라질 것이다. 늦어도 2028년 인류는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괴짜의 농담이 아닙니다. 다석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탄 달러 패권의 붕괴,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자원 무기화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3년 뒤 찾아올 거대한 부의 리셋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본주의의 종말과 그 위에서 탄생할 새로운 에너지 계급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자원안보의 눈, 자원전략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28년을 기점으로 다가올 변화는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적 원리 자체가 파괴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도 억만장자 니킬 카마스와의 대담에서 던진 2시간 분량의 육성 파일. 그 속에는 단순히 테슬라 주가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 아닌 에너지와 자원을 장악한 자가 어떻게 새로운 신이 되는지에 대한 섬뜩한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자원전략국은 머스크의 예언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현미경처럼 해부할 것입니다. 화폐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권력의 실체, 그리고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맞이할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향후 10년,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전략 보고서를 지금 펼칩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2028년 화폐 종말의 핵심 근거는 바로 하이퍼 디플레이션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족함을 먹고 삽니다. 물건은 적고 갖고 싶은 사람은 많기에 돈이라는 교환 수단이 힘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머스크의 옵티머스로 대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이 공식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노조를 결성하지도 산재보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오직 전기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른 속도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자재들을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 물건값이 똥값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한 돈의 무용론입니다. 삼겹살 한 근이 100원이 되고 최신 스마트폰이 길거리 전단지처럼 뿌려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적금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로봇이 없는 국가와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최근 반도체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에너지 그리드로 옮겨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뺏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수단 그 자체를 독점하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막으려는 진짜 속내는 중국이 저가 로봇 군단을 통해 전 세계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주도하고 화폐 패권을 흔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중국이 먼저 1억 대의 로봇 군단을 구축한다면 달러는 그날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물건을 가진 자가 곧 법인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물건값이 싸진다고 해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천만에요. 돈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훨씬 더 잔혹하고 압도적인 새로운 화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3년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2028년을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기저화폐인 달러 시스템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알리는 수학적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2경 원. 감조차 잡히지 않는 이 숫자의 진짜 공포는 이자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이 빚을 갚기는커녕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제국을 유지하는 힘보다 빚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커진 이너바 제국의 황홍기에 진입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빚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국가 부도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화폐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경제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3년이라는 시한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창출하는 생산 가치가 화폐 발행량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물건이 무한대로 쏟아져 물가가 0에 수렴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까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0%가 되면 5경원의 빚은 더 이상 이자를 낳지 않습니다. 동시에 경제 규모가 100배 성장하면 과거의 5경원은 현재의 5천억 원 수준의 가치로 쪼그라듭니다. 이것은 경제적 구원이자 동시에 기존 예금자들에 대한 대규모 약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현금의 구매력이 로봇이 찍어내는 물건의 홍수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과정. 머스크는 이를 돈의 종말이라는 단어로 우아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달러라는 종이 조각이 힘을 잃는다면 그 공백을 차지할 진짜 권력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이미 그 답을 자신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패권입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전율 돋는 통찰을 던졌습니다. 돈은 노동을 분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일 뿐이지만 에너지는 물리법칙 그 자체다. 과거의 패권이 금에서 달러로 이어졌다면 미래의 패권은 전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국가의 부강함은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전력 보유고로 측정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옵티머스 로봇 수억 대를 가동하는 것 역시 전력입니다. 즉, 미래 사회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이동시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의 근원은 전기입니다. 이제 발전소는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되고 송전망은 결제 시스템이 되며 배터리는 자산을 저장하는 금고가 됩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집착했던 이유도 이 맥락에서 풀립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태워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정치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와 달리 비트코인은 물리적 에너지 투입 없이는 생성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미래 에너지 화폐의 시제품으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에너지 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태양광을 통한 생산, 메가팩을 통한 저장, 슈퍼차저를 통한 유통. 이것은 일종의 민간판 세계은행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화폐 주권을 잃어갈 때 머스크는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결국 돈이 사라진다는 말은 모두에게 평등한 유토피아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자가 절대 권력을 갖는 새로운 중세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화폐 시대를 지탱할 실물 자원은 무엇일까요? 리튬, 구리, 그리고 우라늄. 이 3대 핵심 자원을 장악하는 자가 2028년 이후에 지구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은 결국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저장하는 물질이 곧 금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화폐 시대의 3대 핵심 혈액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구리입니다.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구리를 대체할 경제적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가 급등하는 것은 화폐의 통로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의 사재기 결과입니다. 둘째, 리튬입니다. 에너지가 화폐라면 배터리는 지갑입니다. 머스크는 리튬 정제는 돈을 찍어내는 면허나 다름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셋째, 우라늄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군단을 가동할 24시간 안정적인 에너지 화폐 제조기, 바로 원자력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모듈 원전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중앙은행인 발전소를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이 광물들의 공급망은 중국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은 달러 패권이 무너진 뒤에도 에너지 화폐 발행권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제 자원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자원을 가진 자는 동맹을 선택할 수 있고 자원이 없는 자는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2028년, 돈이 무의미해진 세상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에 10억이 있어도 전력을 배급받지 못하면 옵티머스 로봇을 깨울 수 없고 자율주행차를 움직일 수 없으며 심지어 인공지능 비서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신분제는 에너지 주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체 발전 시설을 보유한 제1계급 에너지 포식자, 국가 그리드에 종속된 제2계급 에너지 정주민, 그리고 그리드 밖으로 밀려나 종이돈만 쥔 채 굶주리는 제3계급 에너지 난민으로 인류는 분화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은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에너지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소형 모듈 원전과 K배터리,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8년 이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실질적 화폐의 담보물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수출하는 나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사우디의 넘시티에 우리 원전과 전력망이 깔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동의 석유 패권을 에너지 시스템 패권으로 치환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속에 리튬은 없지만 전 세계로 수출된 전기차가 우리의 도시 광산이 됩니다. 자원을 캐내는 대신 회수하여 다시 에너지 화폐로 가공하는 순환 경제, 이것이 한국판 에너지 본위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요? 내 통장의 돈이 휴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자산을 옮겨야 할까요?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무언가를 구축할 뿐이다. 이 말은 금융 자본주의의 시대가 가고 생산 자본주의의 시대가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위험한 자산은 역설적으로 현금입니다. 반면 가치가 폭등할 자산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제하는 지능과 에너지를 물리적 가치로 전환하는 신체, 즉 로봇과 인프라입니다. 미래의 부는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소유한 자들에게 집중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주식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혹은 인공지능 지능을 고도화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3년 뒤 종이 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예언을 통해 다가올 3년의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폐의 죽음. 둘째, 에너지의 등극. 셋째, 자원의 무기화. 결국 자원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이고 권력이며 생존 그 자체입니다. 머스크가 3년이라는 시한을 던진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하기 전 마지막 탈출구를 찾으라는 경고입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10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8년 어느 아침, 여러분은 에너지를 배급받는 난민으로 깨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통제하는 설계자로 깨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3년 뒤를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자원 전략국과 함께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원 안보의 눈, 자원 전략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